상간남에게 문자라든가 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 보내가지고 상대 배우자에게 보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성욕구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 여성과 만나기로 해서 모든 욕구를 다 풀었는데 이제 나머지 절반을 주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인가요? 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트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단군의 후손이시죠? 저도 단군의 후손입니다. 단군하면 홍익인간의 교육이념 아니겠습니까?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세상에 이롭게 하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제 영상이 이롭다라고 판단되시면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많은 분들에게 이제 퍼뜨려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그래프가 그렇거든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인데요. 성매매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제가 한 어플에서 어떤 여성분 26살이라고 합니다. 조건 만남을 하자고 했고 그 여성분이 승낙하여 만나기로 하고 길거리 어느 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서 생각을 해보니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 여성분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바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진짜 안 해서 안 했다고 한 건데요. 숙박업소에 가지도 않았고 돈을 주고 받지도 않았고 만나서 그냥 대화 두세 마디 하고 바로 헤어졌습니다. 좀 많이 순진한 남성분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 겪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여자분에게 급한 일이 있다고 하고 그냥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뭐 처벌받을 만한 것이 있을까요? 성매매라든지 만나서 조건 만남을 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서 사기죄라든지 이리저리 걱정이 되어서 도움 요청을 드립니다 라고 하거든요. 겁을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성매매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시도는 했는데 겁이 나서 걱정이 되어가지고 하지 않고 돌아선 거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의 여성을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외모가 자기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돌아섰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안 그랬는데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성매매 범죄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겁을 많이 먹으셨는데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고소 고발을 해야 되거든요. 제3자가 고발을 하거나 그리고 상대 여성이 고소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도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로 처벌받을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성매매나 이런 부분들이 윤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깨달으셨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굉장히 값비싼 교훈이 되고 교육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라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다음에 질문을 이제 읽어봐드리도록 할게요. 성매매 처벌을 받나요? 호기심으로 인해 성매매 조건을 했습니다. 조건 만남을 얘기하는 거겠죠. 방금 전에 읽었겠지만 돈을 주고받고서 성관계를 하는 부분들을 이제 조건 만남,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대분은 미성년자는 아니고요. 일반 어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만났습니다. 카톡하고 여성분이 여기까지 오기로 하고 남자가 있는 곳까지 오기로 했다는 얘기겠죠. 관계를 가지고 오기로 한 금액의 반은 거기서 드리고 돈이 모자라 반은 다음에 드리기로 했는데 계좌 이체로 오늘 주기로 한 날입니다. 오늘 자정까지 안 주면 신고한다는데 신고하면 저만 처벌받나요? 아니면 그 여성분이 여기까지 온 승차권이랑 우리 대화 나눴던 대화 내용 몰래 제 사진까지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합니다. 신고하면 같이 벌금이나 처벌받나요? 아니면 저만 받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지금 이 질문만 봤을 때는 여성분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절반만 입금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입금을 안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몰래 제 사진까지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봤을 때는 벌써 유죄 판결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서로 성관계를 했는데 여성이 그 남성의 그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이미 만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만나가지고 서로 관계는 일어났고 선불은 입금이 되는데 나머지 잔금은 입금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성욕구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 여성과 만나기로 해서 모든 욕구를 다 풀었는데 이제 나머지 절반을 주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정말 이런 답변은 제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처벌받나요? 당연히 처벌받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성매매에서 돈을 일부를 줬든 전부 다 줬든 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는 이미 이루어진 거고 기수가 된 겁니다. 범죄의 기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정말 너무나 질문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손가락이 오그라들 정도로 굉장히 제발 이런 고민들은 좀 안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손 털어. 그래도 질문이니까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면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호기심이든 진심으로 성매매를 했든 이런 경우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여성도 처벌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손발이 떨리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어질어질하네요. 와이프가 아는 지인 동네 엄마 집에서 자고 온다고 통화 종료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잘못 눌려졌는지 또 전화가 왔습니다. 말을 해도 대꾸가 없어서 듣고 있었는데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녹음을 했는데 정황상 모텔인 것 같습니다. 녹음 내용은 누가 들어도 연인 사이에 대한 녹음이 녹음됐고요. 여보. 어디야? 마트지, 마트. 성관계 전에 가방을 뒤지다가 저랑 통화 중인 걸 알았는지 몇 초 정작 후 전화를 끊더군요. 어떤 상황인지 예측이 되시나요? 완전 좆되는 거라고 내가 대체 몇 번을 얘기해.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보통 이런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인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배우자 관계 속에서도 이제 상간남에게 이렇게 뭐 문자라든가 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 보내가지고 상대 배우자에게 보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자가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이제 주목해가지고 주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상담받으러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10 중에 8, 9명은 보통 배우자 외에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게 목격이 됩니다. 그러면 재판상에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에 빼박입니다. 빼박. 당연히 재판상에 이혼 사유가 되고 증거 자료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간남 소송에서도 여보. 어디야? 마트지, 마트. 마트. 나 마트지. 모텔이라는 그 밀폐된 공간 속에서 남녀가 함께 있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남편에게 전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옆에서 상간남도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남자도 이 여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된다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억울합니다. 이분은 질문부터가 억울하다고 뭐가 억울한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상간남 소송은 꼭 관계 가지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뻔히 유부녀인 건 알고 유부녀를 데리고 자기네 집에 들어가려다가 잡히는 동영상도 있는데, 동영상에 둘 사이가 연애하는 사이라고 상간남 입으로 내뱉었는데 왜 소송 기각이 나오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죠? 유부녀랑 집 들락날락 해도 연애만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괜찮은 건가요? 굉장히 많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만약에 제가 패소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신 분께서는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2015년도에 폐지되었던 그 간통죄가 있거든요. 그 간통죄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관계 가지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간통죄는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이 되고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범죄는 이제 폐지가 되었잖아요. 지금 다투는 거는 이혼소송입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확신하세요? 민법상에서는 이혼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간남 같은 경우는 내 가정을 파탄을 했던 그 책임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상간남 소송인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 소송을 하는데, 상대방이 만약에 나는 이 여성이 유부녀인 줄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 남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뻔히 유부녀인 걸 알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뻔히 유부녀인 걸 알고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주관적인 생각 아닌가요? 질문자님 입장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패소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그 상대방의 원고 측의 그 입장 말고요, 피고 측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내 와이프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할 만한 증거 자료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그 CCTV에 상대방의 그 상간남이 내가 연애를 했다라는 내용이 그런 그 발언들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돌싱인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거 어떻게 입증할 거야? 저쪽은 저들 스토리 만들고 우린 우리 스토리 만들면 판사가 더 마음에 드는 스토리를 선택하는 거, 그게 재판이야.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냐면 검사에게 있고 수사기관에게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원고 측에서 그 입증 책임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질문자님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유부녀인 거를 뻔히 안다는,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라던가 남편과 통화하는 내용이라던가, 방금 전에 세 번째 질문에서 그 통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모텔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통화를 했던 그 남편이랑 그런 내용이라던가, 직장 동료인데 내 결혼식장에 축의금을 냈던 그런 직장 동료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우리가 부부라는 사실을 알고 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상간남, 상간녀 소송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상간남 입장에서 유부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 측의 입장이지 피고 측의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서 기각이 되는 겁니다. 많이 억울하고 심란하고 원통하고 분하더라도 이러한 사건 사고를 분석할 때라던가 증거 자료를 이제 수집할 때는 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증거 자료들이 모두 수집이 된다면 그때서는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게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역시 깔끔합니다. 혹시나 제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탐정 직업에 관해서 탐정 교육을 받고 싶으시거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저에게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땠습니까?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